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좀 급작스럽게 1부를 마무리했는데요. 예, 좀 훈련을 더해서 자연스러운 1부 마무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예, 2부에 제가 아까 1부에서 질문한 거는 조향사라는 직업이 좀 특이한데 생소한데 조향사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향사는 향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제 그 향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향이 나오면 그 향은 그냥 어떤 향 한 가지 싱글 향들도 있지만 그 향이 하나 탄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 10가지 이상 블렌딩이 돼요. 그 블렌딩을 하는 그 작업을 전문가가 이제 하는 건데 향을 만들어 놓고 그 향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장 그 스토리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향들을 모아서 이제 블렌딩을 하는 게 조향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국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조향사 국내에 있으신 건 아니죠, 회사에? 저희는 조향사 전문 조향사는 없고요.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조향사 국내선 자격증이 없어요. 해외 나가서 수년간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오신 분들이 국내 권위 있는 조향사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저희는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향사라는 게 만들 때 필요한 분들인데 유통하고 이렇게 소매점으로 판매를 할 때도 조향사가 회사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굳이 저희가 제조를 하지 않고서는 굳이 조향사를 채용을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도 이제 유통하는 사람인지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과정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지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 공부를 저희가 조향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조향사분이 운영하는 공방에 가서 우리 직원들은 조향사 수료를 하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혹시 조향사라고 직업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 해외에서 자격증을 받아오신 분들,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제약회사나 화장품 대기업 화장품 회사나 그런 데 이제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 또 드린 이유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글로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인데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제 푸드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판교에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 회사 중에 필리핀 회사였는지 태국 회사였는데요. 그 향을 그 기계가 맡을 수 있게 해서 인공지능으로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조향사나 감별사들이 없어도 되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향을 맡은 향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게 다르고 여기 느끼는 게 다르고 그걸 또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이 향은 구리다, 얼마나 구리다 이런 표현 이걸 측정을 못 하잖아요. 이게 감성적인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측정할 수 있고 분명하게 측정할 수 있고 감별할 수 있는 그걸 기계로 만들었다고요. 이거 어떠신 것 같아요? 들으셨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향 시장 하면 식향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저희는 이제 프레그런스 방향제 쪽 향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식향 시장이 훨씬 커요. 이게 식향이 뭐냐면 제약회사 우리 그 애기들 감기약 보면 시럽에 딸기향 나잖아요. 그게 다 식향이에요. 그럼 쿠키를 먹어도 어떤 우리 음식에도 대부분 식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웬만한데. 그거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이제 과정이거든요. 정량제가 필요하니까 계량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량이. 그러면 아마 그거는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세다. 이거를 항상 맛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방향제는 그렇지가 그거보다는 좀 감성적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조향 공부를 배울 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제가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조향사분이 향을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맡아요? 이제 향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코로 이제 후각으로 이제 향을 맡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냄새도 그렇고. 근데 가슴으로 향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각적인 걸 보고 후각적인 걸 느끼고 가슴으로 향을 느낀다고. 근데 감성적인 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매장에 이제 점주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샵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고 싶은 거를 파는 샵이다 얘기를 하는 게 선입견을 주면 소비자는 그것만 사게 돼요. 근데 선입견을 안 주면 그냥 그날 내가 이게 잘 안 팔리는 향이 인기 없는 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판매자가 선입견을 주기 때문에 그 향이 자꾸 뒤처지는 거거든요. 잘 안 팔리는 거를 오늘은 딱 갖다 올려놓고 촛불을 켜놔 버려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날은 또 그것만 찾아요.
연출하기에 따라 네, 다르다. 네, 이게 네. 뭐 MD의 어떤 기술인 거죠. 향기 예. 마케팅이죠. 네. 그 회사에 혹시 그런 것들 MD 구성을 뭐 품목이 1000가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매장마다 품목을 이렇게 진열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코디를 해주는 MD가 다 있나요? 네, VMD 있고 VMD가 다 담당자가 담당들이 있고요. 있습니다. 네. 그걸 다 준수해야 되나요? 그 판매 그 표준대로 준수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고객마다 타겟이 다르니까 상권마다 예를 들면 대학가는 이제 20대 초반 젊은 층들이 많으면 꼭 그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아이템을 위주로 이제 DP를 해야 되고 전 품목은 다 들어가 있지만 그 포인트 DP에 보면 이제 그 동네 잘 맥히는 그런 군을 더 먼저 선별해서 하는 경향이 있죠. 그 상권마다 매장마다 그 VMD를 해주는 그 담당자가 그거를 그 점주님들한테 안내해줘서 네, 안내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그분이 혹시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그걸 하는 건가요? 슈퍼바이저는 따로 있고 VMD가 또 따로 또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슈퍼바이저가 다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저희가 이런 그 비외식업종 아이템이고 또 특이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쪽 경력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이제 그 가맹본부 슈퍼바이저 역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식업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외식업종이나 이런 향기 아이템이나 어쨌거나 유통을 하는 판매를 하고 고객 서비스를 파는 곳이니까 고객 대상으로 대화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점주를 관리해주고 고객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고객 주머니를 여는 일이잖아요. 쉬운 일도 아니죠. 그렇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네, 그 메뉴 우리가 항상 이제 질문 드리는데요. 메뉴라고 표현은 안 하겠죠. 상품인데 잘 팔리는 품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품목 안에 카테고리 안에 또 잘 팔리는 품목 종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이 양키 캔들의 이제 메인 아이템이라고 하면 이제 정통적으로 계속 이어내려오는 게 하우스 워머 라인의 자 캔들이라고 있어요. 그 유리 용기에 이제 향초가 담겨 있고 뚜껑이 있는 그런 자 타입인데 어딜 가나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그게 메인 라인이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파티용으로 쓸 수 있는 심지가 나무 심지로 되어 있는 우드윅 심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작자작 장작 타는 그 소리가 불꽃이 붙여놓으면 소리가 나니까 젊은 친구들 이제 이벤트 할 때 특별한 날이고 싶을 때 이제 장작 타는 소리를 내면서 타는 그걸 또 즐기기도 하고요. 또 심지가 2개짜리도 나와 있기도 하고. 향종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국내 들어와 있는 향종이 한 7, 80가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 향종은 있더라고요. 어딜 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레몬 라벤더나 뭐 클린 코튼이나 제스민 향이나 그런 종류 블랙체리 같은 경우 어딜 가나 이제 베스트 향종 지금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는 종류를 말씀해 주신 건가요? 우리나라도 잘 팔리는데 해외도 잘 팔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거는 어느 나라 가든 비슷한 것 같고 레몬 그 라벤더가 굉장히 그 달콤하면서도 약간 시크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묘하게 좋아요. 원래 라벤더라는 향이 원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을 쓰면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편안한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는 그런 향이거든요. 그 편안한 라벤더에다가 상큼한 레몬을 섞었으니까 스파클링한 새콤한 것도 들어가 있으면서 편안한 달콤하고 편안한 느낌의 라벤더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게 좀 대중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혹시 이게 맞는지 이게 상상이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외모를 보고 추천해 줄 수 있나요 혹시? 가능해요. 이게 직업군에 따라서 저 말고요. 여기 게스트 지금 저요? 이러고 당황하시는 분의 외모를 보고 혹시 이분이 뭔가를 산다고 하면 추천해 이분과 잘 어울릴 만한 뭐 근데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셨는데 두 분이 스타일이 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좀 현대적이고 조금 좀 세련되신 분들이니까. 기분 나빠졌어. 혹시 담배 하시나요? 담배 피시나요? 전 담배는 안 피워요. 안 피세요? 담배 안 피시는 분 같으면 조금 시크한 향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시크한요? 기분 미더 썸머 나잇이라고 블랙 색깔 나는 게 색깔은 조금 그런데 뭐 겐조 향수향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남자분들 대부분 좋아하시고 여성분들도 좀 중성적인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향이에요. 앞으로 미드서머 나잇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달콤하게 쓰신다면 바하마 브리즈도 되게 인기 있거든요.
바하마 브리지도 의외로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남성분들이 예.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향들이 집안에는 당연히 배일 것 같은데 옷 같은 데도 혹시 배나요? 배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몰랐던 게 우리 직원이 은행을 가면 통장에서 향이 난다고 향수 뿌리냐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점주분 한 분이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예.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 노트북이 물에 여자친구랑 갔는데 여자친구가 노트북을 갖고 있다 물에 빠뜨린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AS를 맡기러 갔더니 노트북에 향이 배어 있었던 거예요. 향수 뿌렸냐고 얘기를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상황별 추천을 하나 부탁드리려고 질문 드려볼게요. 그 여자친구랑 엄청 싸웠어요. 이 여자친구의 화를 풀어주고 이 여자친구가 화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릴렉스가 필요하겠죠. 예, 릴렉스. 예, 어떤 릴렉스 향이 있나요? 릴렉스 할 수 있는 향은 대부분이 그런 향이에요. 이제 편안하고 좀 스위티한 향이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위티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 핑크 샌드나 바하마 브리즈, 블랙 체리 뭐 이런 쪽. 그리고 저는 음악으로 추억을 듣는 걸로 추억을 기억할 때도 있는데 향으로 어떤 특정의 사람 혹은 특정의 시간, 특정 추억 이런 걸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준비 많이 하셨네. 질문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다 자기 의지로 태어난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예,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제 태어났는데 네. 첫 기억을 사람을 만나면 첫 기억을 향으로 냄새로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아기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도 우리 엄마 품 냄새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우리 엄마 코가 비틀어져도 우리 엄마가 최고 이쁘고 엄마 품 냄새가 제일 그립잖아요. 그게 이제 엄마 품에서 10달 동안 자라다가 나와서 첫 품이 안긴 게 엄마 품이 안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예. 그래서 첫 인상을 향으로 기억한다는 게 저희가 이제 아이템 중에 자동차 방향제 벤트 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자동차 송풍구에 끼워놓고 쓰는 네. 방향제인데 이게 그 송풍구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책갈피로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료를 어디다 제출할 때 책갈피에 끼워서 이렇게 주면 솔직히 거래가 없는 만약에 세일즈맨 같은 분들은 자료 제출할 때 고객이 이제 받아서 내가 뭐 보험 가입할 일도 없었는데 이걸 향을 끼워서 주니까 주면서 이 향이니까 버리지 마세요 하고 주면 그 좋은 서류만 받으면 아이디어네요. 그냥 놓고 그냥 쓰레기통 들어가기 바쁜데 그 품목 이름이 향이 뭐라고요? 벤트 스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세요 주면 한 번은 맡아보거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맡아보고 그냥 툭 던져놨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쑥 지나가다 보니까 향이 자꾸 코를 자극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다 보니까 이 향을 주고 가신 분을 기억을 하는 거죠. 센스 있는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활용 얼마예요, 많이 그런 하세요. 거는? 아주 저렴히 오늘 구매하시겠네요. 명함도 접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함 꽂이 다 되는 거잖아요. 남자분들은 넥타이 핀으로 쓰기도 하고 호주머니 꽂아 다니시기도 하고 핸드백 속에 여자분들은 끼워놓기도 하고 그런 방향제로 많이 활용하세요. 좋네요. 센스쟁이 선물이잖아요. 예, 너무 좋은. 사탕 선물하고 뭐 이렇게 하던 게. 그거 아이디어 좋은데요. 제품 아까 향 종류를 그냥 나열해 주셨는데 뭐 어떤 제품들 매출 관점에서 어떤 품목들이 좀 많이 매출에 기여? 아무래도 향초 비중이 거의 뭐 45% 가량 되고 지금 이제 구색 상품이 워낙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향초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소품도 보태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장식용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차량 안에서 쓰는 그런 건 요새 많이 나가나요? 자동차 그러니까 남성 고객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마도 차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차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 여파가 이렇게 꽤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셨죠? 어떤 건지 사이즈 요만해요. 자동차에 끼는 거? 한 분 끼는 게 요만해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귀여워요. 아니 많이 봐요. 저는 제가 사진 않지만 많이 봐가지고. 이제 오늘 누가 선물해 주는 사람도 없었나요? 아니, 죄송한데요, 차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양키킨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후발자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경쟁 상당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참 죄송하게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따라오는 업체가 있었는데 벌써 이제 이 가맹 사업을 접었다는 이제 얘기가 들었고 결국은
저는 이제 이 아이템이 좋아서 벌써 수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시장 조사하고 해서 들여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부 그 경쟁 업체들은 전혀 다른 업종에 있던 분들이 향초 시장이 뜬다 하니까 이제 이걸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매진하지 못했던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업체가 2등 업체가 생기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시장을 키우는 거니까 좀 이제 성숙한 자세로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니 죽고 내 살자식으로 자꾸 이제 안 좋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고객한테 유출하는 문제도 있었고 네. 또 저희 양키 캔들을 비방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좀 희한하게도 비방을 해도 저희는 이 자리에 있죠. 네. 아니 다른 브랜드 것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양키 캔들만의 그 향기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가요.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지금 그건 아니에요. 집에 아니에요? 벌써 3개가 있어요. 아, 네. 국내 뭐 양키 캔들도 훨씬 더 비싼 프리미엄급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제 대중화 시키지는 못한 게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이제 양키 캔들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 원인을 가만히 저희도 연구를 해봤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뭐 용기도 양키도 훨씬 좋은 거 비싼 것도 많은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국내 한 200가지 이상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데 구색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브랜드는 없어요. 그냥 초 따라하는 그러면 일반적인 초향 그 방향제 몇 가지 정도는 있는데 양키 캔들은 벌써 품목이 상품군이 워낙 다양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이거 한 가지 브랜드만 갖고도 전문샵을 운영할 정도 다 구색이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기존 들어와 있는 이제 한 200가지 정도 되는 그 브랜드 중에 저희처럼 이제 가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편집샵 형태로 하거든요. 구색이 다양하지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브랜드를 받아다가 이제 글로벌 브랜드 편집샵 형태로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은 좋은데 실제 가보면 종류가 많은 게 아니라 브랜드 종류만 많은 거지 상품군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혹시 유통을 하나요? 양키 캔들에서 편집샵에도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기존 그 가맹 사업 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 도매 총판을 했기 때문에 도매 그 시판업자를 통해서 유통되는 거는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지금 가맹점이랑 상권이 부딪히지 않는 곳에. 예. 네. 또한 뭐 그렇지 않고는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편의점. 예를 들면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네. 회의 처리해드릴게요. 네. 이제 같은데 편집. 는 이제 우리가 직납해서 이제 선반에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홍대점 같은 경우 바로 근처에 20m, 30m 거리 되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점주가 걱정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그네가 우리 미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거긴 다 있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본 사람들이 전문샵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또 품목 얘기해서 나오는 질문인데요. 그 외식업체들은 보통 1년에 신메뉴를 2번 정도 만들어서 한 번 만들 때 뭐 2개 내지 3개, 1개 뭐 이렇게 만드는데요. 여기도 이제 VMD 구성을 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신메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신모델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 많이 나오는 게 미국 본사는 이미 1000가지 향종이 개발돼 있고 또 계절마다 이제 이게 향을 놓고 보면 봄 여름은 더우니까 좀 달콤하고 이제 시원한 향을 좀 많이 선호할 것이고 겨울엔 추우니까 시원한 향보다는 따뜻하고 달콤한 향종을 많이 찾으니까 그러니까 여름 향종이 겨울에는 없어졌다가 다시 또 부활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계절마다 또 새로운 향종을 계속 개발을 해내요. 10가지 이상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 들어와도 갖다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한 6가지 정도 6가지 정도는 항상 계절마다 저희가 들어오거든요. 신상 출시. 그거 말고도 이제 소품 쪽은 1년에 한 번밖에 출시를 안 해요. 똑같은 모델을. 그래서 매 계절 포시즌 이제 새로운 모델이 계속 들어와 주니까 다른 소품을 우리가 사다가 디스플레이 할 필요가 없이 정품 들여와서 그대로 DP만 바꿔주면 매장 분위기가 이제 계절 변화를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 향의 계절적인 그 특성에 맞는 향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또 향은 기본적으로 취향이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향이란 것도 유행이 있는지 궁금해요. 유행도 있고 직업군에 따라서 또 선호도가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는 향종 중에 크게 이제 보면 4가지 그룹으로 지금 나누는데 꽃향 종류가 있고 과일향 종류가 있고 허브향 계통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추상적인 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추상적인 향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한 스토리를 만든 거니까 미드 썸머 나잇, 뭐 비치 워크 같은 클린 코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추상적인 향들이 많은데 그곳을 가보지 않아도 그곳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가면 또 전문가들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가면 꽃향 종류를 많이 찾아요. 추상적인 향하고 꽃향 종류. 이게 어떻게 보면 꽃향이 좀 관능적이고 럭셔리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빅 브랜드 보면 화장품 브랜드에서 랑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장미잖아요. 장미 모티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향에 따라서 연령대도 다 나눠져요. 특히 장미향은 장미꽃 하면 꽃 중에 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장미향은 20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조금 어려운 향이에요. 2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근데 20대 중에도 장미향을 선호하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다 가만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이 태어나면 뭐 엄마 품 냄새를 그리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인상이 엄마 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랑콤을 만약에 화장품을 늘 썼다 그러면 엄마 품의 향이 장미향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장미향이 엄마 품이랑 똑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장미향을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보통 장미향은 좀 관능적이고 럭셔리한 향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40, 50대 이상 돼야지만 장미향을 좋아하게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저도 장미향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약간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소 여물 끓일 때 나는 그런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처음에 어릴 때.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몰랐는데 내가 나이 드는 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40대 중반쯤 됐을 때 어느 순간 장미향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제가 나이가 먹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커피 향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에 맞게 된장향 뭐 이런 걸로 좀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된장향 이런 거. 된장 사실은 향. 우리가 향이란 말을 하고 냄새란 말을 하는데 향이랑 냄새랑 같은 걸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안 좋은 냄새를 우리가 냄새라고 하지 향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보통. 좋은 냄새가 날 때는 보통 향이라고 얘기를 대부분 해요. 아직도 냄새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럼 제 질문은 우리나라만의 전통적인 향 그런 향이 있나 해서요. 전통적인 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많고 국화를 많이 재배를 하니까 아마도 국화향, 소나무향, 또 탱자, 유자 그런 향종을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품목을 그 조향사도 있고 그 본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출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름이랑 그거에 대한 뭐 설명 혹은 스토리 이런 것들은 본사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걸 한국의 양키 캔들에서 그대로 쓰는 건가요? 그것도 연려는 있었는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갖고 오는 물량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많이 갖고 오지만 그네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걸 라인을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일이 되게 이제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제조 라인을 갖췄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디퓨즈를 저희가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사 브랜드 라프라비라고 공간을 위한 향수 라프라비 디퓨즈를 저희가 생산해서 지금 이제 수출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는 이게 이 시장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향 시장이 이제 이런 게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이나 이런 데 먼저 시작했어도 우리 티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스타일에 맞게 하는 것처럼 향도 이름이나 스토리가 뭔가 굳이 우리나라 전통 향이 아니더라도 이름 자체가 좀 한국적이고 스토리 자체가 좀 한국에 대한 문화를 담고 있는 형태로 쉽게 다가가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뭐 다 영어 이름이고 되게 일단 남자들이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이 있으신지. 맞아요. 저희도 이제 제조도 해봤고 유통도 해봤고 이제 회사 규모는 작지만 판매 채널을 다양하게 저희가 웬만한 걸 경험 다 해봤거든요. 방판은 안 해봤고 나머지는 홈쇼핑도 했었고 백화점 입점도 했었고 로드샵도 온라인 쇼핑몰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의 그 대중적인 향 아주 컨셉은 좋은데 아무리 좋은 상품 만들어놔도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잘 팔리는 이걸 대중화할 수 있을까는 이제 이미 국내에서 누군가는 만들고 있어요. 여러 업체들이 뭐 허브 농장이나 또는 이제 대기업이 조금씩 하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만드는 이유는 세계적인 브랜드 양키 캔들을 통해서 좋은 기술력을 얻어내서 가만히 있으면 주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잘 응용을 해서 우리 거화해서 우리는 이거를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수출 목적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회사의 혹시 목표나 비전 같은 게 앞으로 계획하시는 사업 확장 방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양키 캔들 외에 2차적인 게 우리 자사 브랜드 런칭한 거 이제 제대로 자리매김해서 수출 좀 이제 키우고 이게 왜 수출을 자꾸 눈을 돌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대부분 90% 이상이 수입이잖아요. 완제품 수입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환율 변동폭이 워낙 올랐다 내렸다 종잡을 수 없어서 수입만 점적으로 했다가는 이제 환차 손실을 많이 입게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출을 좀 커버를 해서 환차 손실을 입는 걸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수출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수출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자사 제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거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작게는 또 국내에서 우리가 생산 라인을 갖췄으니까 향초는 아니고 그 디퓨저입니다. 방향제 그거만 하고 있는데 국내 이제 다른 이런 업계일 수도 있고 다른 또 뭐 의류나 뭐 패션 쪽에 있는 업계도 마찬가지고 OEM 생산을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들이 이제 생산 라인을 갖춰서 하기는 좀 힘들고 또 수입 들어오자니 웬만한 거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구색으로 이걸 갖추고 싶은데 생산 라인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OEM 생산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물량이 되시는 분들하고만 거래해요. 지금은 저희가 물량보다는 일단 우리가 OEM 생산하고 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최소 물량도 지금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양키 캔들하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수출하는 네. 거가 이제 사업 전략이시고요. 보통 매장 굉장히 예쁘잖아요. 보면 이제 조명이랑 향기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그리고 되게 아늑한 분위기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 매장은 보통 이런 판매 업종은 리뉴얼이 되게 빨리 되잖아요. 외식업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매장 리뉴얼. 네. 이미 저희는 한번 했던 게 처음 운영할 때 이제 가맹점 이게 아무 표준 모델도 전혀 없었거든요. 이제 양키 캔들 프랜차이즈 사업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 시도한 겁니다. 본사도 프랜차이즈화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도해서 할 때는 아무 모델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점주가 가격 이게 투자 비용 부담이 없어야겠다를 먼저 생각했었어요. 일단 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품이 워낙 화려하니까 굳이 그 인테리어를 그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최소화했죠. 그 화려함을. 그래서 이제 내추럴한 분위기를 주면 좋겠다 해서 원목을 선택을 했고 또 인테리어 전체 가구는 조립 그 붙박이식으로 하지 않았고 가구 형태로 짜서 들어와서 대부분 이제 임대 매장을 많이 쓰니까 언제든지 이사를 하더라도 들고 나가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편리성을 좀 이제 가미를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1년, 2년 이제 해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제 비중 조금 이제 노멀하게 했더니 조금 고급형이 필요하겠다. 그 우리 점주분들 백호점 점주분들 중에도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는 조금 더 럭셔리하게 좀 가꾸고 싶은데 비용 투자가 이제 너무 좀 이제 노멀하니까 조금 수준 좀 있게 하고 싶다는 점주가 좀 있고 그걸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제 가구 형태를 조금 프리미엄급으로 바꿔서 이제 두 가지 형태 A 타입, B 타입 점주가 선택하게끔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디퓨저 저가 시장이 되게 커지는 것 같거든요. 저도 다이소 가거든요. 다이소 가면은 디퓨저만 이렇게 방향제 이런 것만 진짜 하나를 혼자 살기 때문에 냄새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머리 아파요? 아니 많이 넣지는 않죠. 많이 사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자주 쓴다는 의미죠. 그 디퓨저 시장이 지금 되게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많이 커졌죠. 예. 향초 양키들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커진 거죠. 예. 아까 그 초 쓰실 때 이제 향이 오래 간다, 또 어떤 거는 향을 오래 안 간다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 양키 캔들에 이제 이게 중독되는 원인이 그 용기에 이제 620g인가 제일 큰 거 자캔들 보면
한 150시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초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향이 나는데 점점 향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 컬러도 들어가 있고 왁스에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초 하면은 하얀 초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길쭉한 그 초만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향에다가 왁스에다가 이제 색소도 입히고 그 향기도 이제 줘서 향초가 된 건데 파라핀 왁스 덩어리에다가 바깥에만 색소를 입히고 향도 바깥에만 코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타고 들어가면 안에는 향이 없겠죠. 그게 이제 저가초가 그런 게 있었고 요즘은 블렌딩은 다 하는데 다 섞여 있는데 이게 이제 조향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향수도 사면 탑노트, 미들노트 뭐 이렇게 베이스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탑노트는 제일 뚜껑 딱 열고 맡을 때 처음에 나오는 가벼운 향. 그걸 탑노트라고 하거든요. 탑노트로 향을 맡으면 그 본연의 향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시향지에다가 향을 뿌려서 이렇게 한참 흔들고 향을 맡아보는 이유가 이미 여기 흡수되고 나서 이제 그 중간 향을 맡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 블렌딩 기술력이 양캔들은 너무 좋은 거죠. 조향 기술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향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력이 떨어지면 향을 못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향이는 그러니까 가벼운 향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향 금방 다 날아가 버리고 중향은 안 나오는 거죠. 어떤 데는 또 처음에는 향 안 나는데 점점 향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형 향을 많이 넣어서 무거운 향을 너무 배합을 많이 줘버리면 발향이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과학적이에요. 그 요새 플리마켓 가면 핸드메이드로 만든 그런 향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디퓨저나 그런 분들은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품목이 보통 핸드메이드 하면 음식으로는 더 건강하거든요. 기업이 매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그런 편견이 있는데 여기 이 시장이 뭐 경쟁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 왜 핸드메이드 시장이 왜 계속 생기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예. 예, 이게 초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비누 공예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왁스를 녹여서 향 집어넣고 색소 집어넣고 블렌딩 해갖고 용기에 따라 부어서 그냥 굳히기만 하면 또 덩어리 초가 나오니까 비누도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양캔들 들어오기 전에 벌써 비누 그 향초 공예 하는 그 샵들이 좀 있었어요. 공방 같은 게. 근데 이거는 이제 핸드메이드는 정말 나만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품목을 만드는 희소성을 갖고 있는 거 작품이죠. 근데 대중화할 수 없는 게 이제 문제고 어쨌거나 여기는 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 작년 옥시 사태 터지고 나서 작년 연말인가 한번 뉴스 나왔는데 시중에 석고 방향제도 문제가 많다고 이제 뉴스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석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석고에다가 향을 접목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검증되지 않는 향 원료를 집어넣어가지고 향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안전검사 필증 다 자가검사 다 받은 거를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 핸드메이드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시중에 그렇게 나돌아다니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석고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석고가 나쁜 게 아닌데 석고는 세라믹이잖아요. 세라믹이 뭐 나쁜 짓 하겠어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이제 그 향을 검증되지 않는 향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죠. 브랜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이 향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시간이었고요. 이제 좀 대표님 개인의 이야기도 아까 했고 회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회사에 몇 분 계시죠? 저희가 직영점이 18개 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직영점에 한 개점에 한 2명 내지 3명이 근무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사 구조가 보면 이제 본사 물류가 있고 또 물류에서는 이제 무역부랑 생산부, 물류 같이 이제 충주에 있고 서울 사무실은 가맹본부인데 가맹본부에 또 한 20여 명이 있고 또 직영점에 한 40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 정직원이 80대여섯 명 아마 될 겁니다. 혹시 어떤 직원들이 오너로서 꿈꾸는 직원들이고 혹시 회사는 그 직원들한테 어떤 뭐 꿈이나 목표나 비전 이런 것들을 혹시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거창하게 뭐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아이템을 할 때 아주 제가 정말 좋아서 하고 열정을 갖고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막
그냥 앞으로만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좀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열정. 그러니까 결국 열정이 있으려고 그러면 저는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궁금한 게 많으면 자꾸 뭐 알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알면 또 그만큼 회사 기여도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뭐 창의적이고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1차는 좀 열정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점주분들도 저는 열정 있는 분을 선호해요. 혹시 매장의 직원들이나 뭐 본사의 직원들이 매장을 낼 수가 있나요? 지금 일하면서 우리 몇 개죠? 26개 됩니다. 우리 직원이 운영하는 매장이. 야, 본사 직원도 있어요? 본사 직원이죠, 대부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월급도 본사 받고. 직원이 지금 5개 하는 직원도 있고요. 3개 하는 직원들 대부분. 그 직원은 오래 일할 수밖에 없겠네요. 낚였죠. 낚였어요? 아니 회사가 낚인 것 같아요. 우리 직원한테. 그 직원 궁금하다 누군지. 여기 우리는 우리 가맹본부 직원들 대부분 운영을 하고요. 부럽다. 그 슈퍼바이저 분들은 대부분 정책적으로 운영을 원래 하는 그런 게 집이 있었어요? 많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가맹 점주 모집 광고를 특별히 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저희는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최소 비용으로 수익이 괜찮으니까 우리 저희는 원하지 않았는데 회사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직원들 자꾸 하면 안 되겠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하나하고 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나도 하고 이제 생산부 소속도 직원도 하고 무역부 직원도 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이 그거를 아무리 가족이 하고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집중이 분산되니까 근무하는데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걸 생각했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우리 슈퍼바이저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자체가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다 체험한 거를 점주들한테 소통을 하니까 얼마나 다 공감이 되겠어요. 네, 그런 장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관객들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질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교육 같은 거를 많이 뭐 CEO 과정이든 뭐 이런 교육들 되게 많이 열심히 열정으로 따라다니시는 것 같은데 자기 개발을 되게 아직도 끊임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2년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던 즈음에 제가 그 연대 프랜차이즈 CEO 과정을 처음 들어갔거든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혀 제가 몰랐었고 그쪽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저는 들어갔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하나서부터 10까지 전부 내가 공부를 해서 터득을 해야 될 그런 과정을 실패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게 많은 그 경험자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업종이지만 업종은 전혀 다르지만 기본은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 경험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업체 탐방도 가서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자사 브랜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출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사 브랜드는 이제 이미 전국 150개 점 가맹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다 출점을 했고, 네, 양키 캔들 본사하고는 처음부터 저희가 가맹 사업을 할 때 미국 시장이랑 우리랑 또 환경이 많이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에 종류가 많지만 국내에 부족한 게 뭔가 있을 거라 예측이 이미 됐기 때문에 25% 가량은 서브 브랜드 취급을 할 수 있게끔 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양키 캔들이란 본사가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되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그게 저희가 이제 저희 경영진이 바라는 바가 잘 설득하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이나 영업을 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영업 욕심 안 부리고 욕심 부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점주가 살아야지만 본사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주 수익을 먼저 좀 생각해 주자는 그런 의미로 시작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티브 장님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들었을 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거랑 질문 같이 드릴게요. 저희도 프랜차이즈 입장으로 보면 예전에는 없었던 게 지금 생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요즘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생기는 게 보안업체, 뭐 이제 세스코가 아니라 캡스 뭐 이런 거에서 불안하니까 그런 걸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위생이 좀 걱정되니까 위생업체가 들어와서 세스코를 달아서 한 달에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 금액을 지출하고,
그러면 방금 이렇게 향기가 저도 처음에 생각을 그렇게 안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럼 매장에도 주방이 아니라 홀 같은 곳에 적합한 향기를 매칭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한 달에 한 2만 원, 뭐 5만 원, 큰 금액은 아직 안 되겠지만 그럼 그런 신사업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을 이게 들어보니까 우리도 그런 하이엔드를 볼 수 있겠다는 처음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캡스 용역 업체처럼 예, 그런 것처럼 왜냐면 단계가 넘어가는데 그쵸. 지금 이제 그런 감성적인 게 음식에도 표현이 된다고 하면 홀에서 적합한 향을 컨설팅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시는 게 있는 스티브 장님 이직하시게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매장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신데 이제 이게 향기 방향제 이 시장은 다 셀프로 그냥 갖다만 놓으면 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라 굳이 어떤 기술력이 필요치 않은 그런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캡스 같은 경우 용역 업체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와서 달아줘야 되고 그 경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그 뭐죠? 위생 건강 그 부분도 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이게 좋은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필요하면 디퓨저 내가 자스민 향을 좋아해. 그냥 자스민 향 갖다 놓으면 근데 저는 그 관점을 좀 다르게 보는 게 물론 허들은 있어 보여요. 뭐냐면 음식의 기본 향과 충돌할 수 있는 지점. 근데 느끼는 게 저는 집은 모르겠어요. 근데 매장은 과연 그 향을 몇 개를 어디에 얼마나 넣어야 될지에 대한 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놨을 때는 뭐 50평에 하나 갖다 놔가지고 효과도 없고 손님 입장에서 여기 지나갈 때 향 나는 게 불편한데 여기에 진열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설계하면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막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어제 나던 향이 어제 향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또 향이 안 좋아. 향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뭐죠? 감성적인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어제 향긋했던 향이 오늘은 너무 씁쓸하고는 별론 거야. 그래서 저도 아무튼 동선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개념, 디자인으로 봐서 그런 서비스를 하면 그게 비싸지만 않으면 내가 가서 사는 것보다 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매장이 하나의 향이나 조도 같은 그런 것 중 하나의 그런 요소가 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옛날에 듭니다. 우리 그 처음에 화장품 할 때 2000년 초기에는 그때 이제 웰빙 시대였잖아요. 그때 방향제도 이제 일부 나오고 할 때 아로마 테라피 이제 향으로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스파 라인 할 때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벽에 휴게소나 이런 데 가 보면 그 디퓨저 달려가지고 직접 뿌려주는 거 있었죠. 그걸 이제 팔았었거든요. 판매를 했었는데 큰 이제 그 휴게소나 이런 데 가보면 자동으로 뿌려줘야 되니까 그걸 업체가 다니면서 방향제만 교체를 해주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신경 안 쓰고 월 얼마만 주면 매번 가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그 교체하는 것도 사실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다니면서 했는데 그게 돈이 별로 안 됐나 봐요. 근데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아로마 향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이게 아로마 향은 이제 향이 케미컬 향만큼은 향이 확산이 그렇게 많게 안 되고 비싸고 그러니까 대중적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향초 문화가 먼저 들어왔는데 향초는 사실은 즐기는 문화 아이템이에요. 촛불을 켜고 끄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건데 좀 불편하기도 하죠.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날까 봐 걱정돼서 어르신들은 또 못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전기 쓰는 캔들 워머가 나와서 할로겐 전구 연료내서 이제 왁스를 녹여주면서 향 내주는 그게 이제 나왔고 또 전기 요금 든다고 또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디퓨저가 나온 거죠. 갖다만 놓으면 향이 나는 거. 그래서 공간에 따라서 어떤 공간 사이즈에 따라서 향을 얼마나 피워야 되고 그런 문제는 디퓨저 스틱 수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한 2-3가지를 꽂았다가 향이 좀 약하면 하나씩 더 꽂으면 반향이 많이 나고 그래서 굳이 전문적으로 갈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상품들이 다양하게 편리하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필요한 공간에 그냥 갖다만 놓으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옛날에는 그 업체들도 그 향기 마케팅을 다 해 왔었거든요. 어떤 기업에 가면 그 향이 항상 자스민 향이 난다든지 뭐 그런 식의 향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게 아침 일찍 제가 병원 갈 치료받으러 이제 그때 눈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안과를 가면서 보통 9시 반에 문을 여는데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8시에 갔었어요. 8시 반쯤에 갔나 봐요. 근데 아직 병원 문을 안 열었는데
빵집이 1층에 있더라고요. 근데 빵 굽는 냄새가 향이 쭉 오는데 너무 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다 내려왔더니 아직 빵 굽지도 않았어요, 그 집에. 근데 빵 굽는 향이 벌써 바깥에까지 퍼진 거죠. 그 뭐겠어요? 빵 향을 뿌린 거예요. 그 향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커피숍에 가면 커피 향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싶고, 와인바 지나가면 와인 향 때문에 와인을 들이고 마시고 싶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이미 그 향을 보태면 좋은데, 우리도 향 중에는 뭐 헤이즐넛 향 커피도 있고, 그런 걸 조금 보태주면 향기 마케팅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된 것 같습니다. 사업성을 네. 좀 더 따져봐야 된다라는 답이었고요. 네. 뒤에 계신 저희 백은영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저는 요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되게 별개로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작년엔가 그 연말 디너 때 그 우연찮게 그 음식이 세팅된 테이블에 그 디퓨저가 하나씩 딱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서 놓고 그게 굉장히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향초가 저기에 켜 있으면 음식 향하고 섞였을 때 이게 굉장히 불쾌하지 않을까, 그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게 이렇게 향이 오히려 더 식욕을 더 돋궈주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저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음식 쪽하고도 좀 많이 매칭을 해보려고 지금 많이 향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솔직히 시간이 너무 빡빡했는데 대표님 그 진짜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고. 아, 그냥 동료였나요? 아니야. 아, 예. 저도 예, 음식 향이랑 그 향이랑 잘 믹스업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예. 이게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향의 선호도는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나눠져요. 여기 이제 우리 있는 분들이 다 아마 좋아하는 향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대중이 오는 식당은 사실 조심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는 곳이니까 꽃향이나 이런 향보다는 식향 종류를 쓰는 게 좋겠죠. 뭐 쿠키 향을 쓴다든지 뭐 블랙체리나 과일향 같은 거, 이질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향초 시장이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워낙 이제 파티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손님 초대하게 되면 음식하게 되고 음식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음식 냄새를 탈취해주는 목적으로 초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이제 식향 종류가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식향 종류들이 잘 안 맥혀요. 그 중에 이제 보통 식향 종류에는 스파이시한 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계피향이나, 젊은 친구들 계피향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빨간색 옷 입으셨는데, 빨간색을 보면 컬러 테라피에서는 이제 좀 정열적이고 혈액 순환을 막 흥분하게 되니까, 빨간색을 봤을 때,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좋아지니까 옛날 우리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빨간 네일 사드리겠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어르신들한테 빨간 네일을 드린다는 얘기는 혈액순환 좋아져서 건강에 좋으시라고, 장수하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컬러 테라피도 이제 주어지는 부분이 있고, 얘기 어디 예. 하다가 네네. 네네.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건 어떤가 또 하나 아이디어 떠올랐는데, 루미나라 아시죠? 혹시 LED 초. 예.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 모기향 같은 거, 전기 모기향 있잖아요. 이렇게 딱 꽂고 향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처럼 전기로 해서 향을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초나 향이 나는 초를, 그런 느낌, 전기 초로 만드는 거는 혹시 불가능한가요? 전기 초라기보다는 이제 LED 초는 이제 야외에서 조명을 쓰기 위해 촛불 그냥 켜놓으면 불안하니까 향은 LED 없잖아요. 조명을 예. 써서 했는데, 향 나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 예. 솔직히 향은 실내에서 쓰는 거지 밖에 야외에다가 향을 뿌리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럴 의미도 없고, 밖에 향을 피우면 하루살이가 그냥 몰려와서 아마 못 견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을 피워서 하는 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전기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촛불 켜는 거를 귀찮아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캔들 워머라는 전기 쓰는 스탠드가 그렇죠.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아이디어라고 얘기해요. 불을 죄송합니다. 제가 예, 방향제밖에 몰라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네, 워머기가 있었네. 정말 편리하게 예. 너무 앞서 와 있어요 이미.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셀프로 쓸 수 있는 품목이 너무 네.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예. 네. 긴 시간 이렇게 해왔는데요. 저는 질문 있어요. 있으세요? 예. 못 치고 들어갔어요. 예. 친해지고 싶은 분한테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가맹점 이제 판매
판매업이 기본이시잖아요. 가맹점주님들한테 판매 전략을 좀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기본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소자본인지 그게 궁금해요. 판매 교육이랑 투자비. 예. 우선 나중 질문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네. 소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점포비는 그 상권마다 점포비 다 다르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 저희는 단순 물류 수익만 가져가기 때문에 초도 상품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요즘 3,500에서 4,000 내외 초도 상품 물건 그렇거든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작으니까 많은 물량 갖다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선입금을 다 받아요. 옛날에 돈을 많이 띄고 해서 그래서 안 팔고 돈 받는데 신경 안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선입금 받으니까 돈 받는데 신경 쓸 시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에 매일 주문하면 매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주문해서 디스플레이하고 수납 공간에 한두 개 있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요즘 택배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인테리어 비용도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시나요? 인테리어 비용이랑 초도 물량 합쳐야 8천만 원 내외. 8천만 1억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먼저 가맹점, 네, 가맹점 판매 전략. 판매 전략은 이제 저희 샵 지나가시면서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매장이 조그만하고 안에 아기자기한 게 많이 즐비하게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그냥 못 지나칠 만큼 이제 발길을 멈추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문이 좀 열려 있거나 닫혀 있어서 사실은 향이 바깥으로 좀 나오거든요. 굳이 막 향을 피우고 하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그냥 쑥 지나가는데 후각으로 벌써 향을 내가 들여 마셨으니까 뭐지 하고 보다 보면 아기자기한 게 즐비하게 많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 볼까 호기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손님이 안 놓치려고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잘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대부분 이제 내가 권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소비자가 와서 향을 시향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향을 선별해가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자기한테 맞는 품목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되는 거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어드바이스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체험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점주분이. 그렇죠. 상품 라벨링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뭐 파고들어서 공부를 할 필요까지는 안 해도 될 만큼 이제 라벨링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 앞 전면에 보면 장미 그림이 있으면 장미 향이고 레몬 그림이 있으면 레몬 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레몬 향이네, 장미 향이네 시향해보고 가져가니까 피로도가 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선물 포장만 해주면 되고. 혹시 그런 것도 하시나요? 보통 이제 가맹점 하시게요? 왜 이렇게 질문이? 아로마 테라피 가면 지고만 있어도 그 향이 나한테 필요한 향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시는지. 지고만 있으면 필요한 향인지. 이게 보통 이제 올인 검사처럼 그 향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재미로 이제 하는 건데 저희도 그 매장에 가면 가이드북에 저희가 해놓은 게 좋다고 해서 사러 오긴 했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또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할 건데 그 사람이 좋아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걸 결정 장애가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빨리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점주분이 할 역할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먼저 특별히 싫어하는 향이 있냐, 특별히 좋아하는 향종이 있냐, 이제 그것부터 이제 물어보고 이제 권해주는 것도 좋고. 사실은 이제 쥐고 있는데 내 몸이 끌린다 안 끌린다는 거는 정말 감성적인 거잖아요. 뭐 이게 숫자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에 고면 코 그리고 귀에 고면 귀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팔고 싶은 걸 팔 수 있는 게 우리 매장이로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향이라고 해서 고객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향이라서 이거는 향이 잘 안 나갑니다. 안 좋은 향입니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한테 그런 권리를 뺏을 권리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된다. 대신 이제 고객분이 싫어하는 군이 있는지 좋아하는 군인지 그것만 먼저 물어보고 선택하게 해주면 참 좋다. 그 얘기는 제가 하죠.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공식 질문 2가지가 있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저는 참 신기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다 긴장하시는데 이 정도 시간 되면
안방처럼 생각하시고선 하시더라고요. 지금 거의 되게 편해 보이세요. 그래서 네, 더 하고 싶어요. 예, 다 이러죠. 할 얘기 너무 다 많아요. 더 하겠대 지금 남았대 더. 근데 벌써 2시간 가까이 또 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질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네, 하나 네. 말씀하시고 싶은 거. 혹시 요새 일적인 거 말고 관심사가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저도 이제 너무 일에 빠져 있어서 지금까지는 일벌레라고 할 정도 이제 일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를 돌이켜 볼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는 이제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운동하는 걸로 해야겠다 했는데 작심삼일이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네. 뭐 여태까지 안 한 걸 한 달 있다고 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안일해지니까 그래서 작지만 실천해보자 해서 올해는 계단 오르는 걸 하루에 400계단 오르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리 힘이 생겨서 에너지가 좀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 에너지를 어디다 풀까? 예, 또 일하시는 거 또 아니에요? 일해야 되는 그 거니까 에너지로. 이게 번복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그래서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 우리 점주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장사꾼이 되지 말고 초장사가 아니다 이게 예. 향기를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자. 예. 본인들도 즐겨야 된다. 안 즐기고 싶어서 안 즐기는 사람 없잖아요. 즐기려고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동기부여를 했죠. 저희도 이제 우리 본사 직원도 조향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연대 그 미래교육원에다가 조향사 과정을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학교랑 MOU를 맺고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저희가 조향사가 아니니까 이제 권위있는 조향사를 섭외를 해서 이제 학교하고 이제 MOU를 하고 예. 우리 점주분들도 이제 가서 조향사 공부를 하게끔 본사가 이제 50% 수강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걸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점주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예. 진짜 공부할 걸 막 이러고 저도 이제 해보니까 되게 네. 진작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막 이런 생각도 예. 하고 있어요. 교육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아요. 총장 명의로 네. 저희가 수료증 받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 딱 끌어놓으면 이제 자부심도 생기고 소비자들도 와서 보면 연세대학교랑 뭐 하나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예. 가맹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맹 사업은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위주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시장이 이제 커진다는 건 다 알고 네. 있잖아요. 이미 커져 있고. 네. 이제 온라인 시장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본사가 온라인까지 다 해버리면 점주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장을 버리면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방법은 그러면 온라인 사업을 해서 점주들한테 수익을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예. 이제 가맹 사업 하는 초기부터 그걸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업체를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가능은 하대요. 저희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온라인 시장을 우리가 다 장악을 해서 본사가 수익을 더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랑 이제 수익 세열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럼 모델을 한번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그런 모델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한 2년 이제 걸쳐서 그걸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본사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통합 운영을 본사가 하고 매출은 각 매장에 매출이 뜨게 해서 배송은 이제 각 매장에 배송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매출이 이제 매장 매출이 되는 거죠. 본사는 어차피 물류 수익을 가져가니까 우리가 납품한 걸 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점주도 좋고 우리도 좋고 온라인 시장도 안 버리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송을 점주님들의 매장에서의 재고로 배송이 가는 거예요? 배송하죠. 예. 그 배송 직원은 이제 본사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송은 매장에 팔려고 물건 갖다 놓은 거를 예. 온라인 매출이 뜨면 매장에서도 근데 이제 고객은 매장에서 주문하지 않잖아요. 매장을 선택해서 주문하지 않고 그냥 쇼핑몰에서. 근데 이제 쇼핑몰에서 이제 우리 통합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자와 가장 가까운 점포에 매출이 뜨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근데 점에서 재고를 안 갖고 있으면 또 다음 매장으로 찾아 들어가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주님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부가 수익 창출이 예. 되니까 점주들 아주 좋아하고 저희도. 근데 지금 그 수익 쉐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장 픽 O2O로 해서 매장 픽업을 유도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지금 다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온라인. 네, 이미 이제 매장에 와서 네. 구매를 하는 손님들은 어차피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고 또 시간이 없거나 이건 알고 있는 부분이거나 또는 이제 매장이 거리가 좀 멀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서비스를 이제 주는 차원이죠. 또 다른 이제 제 주변 친구가 뭐 생일인데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갖다 줄 시간은 안 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선물하는 그것도 모바일로 하고 이 모델이 생각해 보니까 직영점이라서 그렇지 책방들이 그렇잖아요. 뭐 교보문고 이런 데도 지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중고가 그렇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공식 질문이 있으시죠? 그렇죠. 공식 질문인데요. 두 가지죠. 저희 이제 좋은 프랜차이즈라고 해서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좋은 프랜차이즈를 이끌겠다라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담으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서약해 주시는 거예요. 부담 느끼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철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어떤 작정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점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시작이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혜택으로 이제 베스트한 조건으로 점주들한테 공급을 다 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점주가 부담이 덜 하니까 한 점주라도 더 오픈을 하게 됐고 그 점주를 통해 또 지인분들이 오픈을 하게 됐던 게 지금 150호점이 됐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미 저희는 착한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이거는 되게 생소한 답인데요. 네. 뭔 서약이냐? 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시작부터 마찬가지. 착한 좋은 프랜차이즈였다가 서약입니다. 이거 유행돼가지고 다 와가지고 다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착한 기업 말씀하시 좀 쑥스럽긴 하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게 착한 기업인가 당연한 건데 저는 점주님들한테 잘하고 점주님들이 저렴하게 매장 내고 할 수 있도록 역시 향기로우시니까 마음도 따뜻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 향기롭고 계속 따뜻하게 오래 대화하시려고 그러나? 이따 저기 카페에서 계속 얘기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나? 원래 이게 불꽃이 따뜻한 겁니다. 이제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 어르신들 때부터 이제 초하면 보통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달을 뜰 때 아침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빌잖아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절실함이 있을 때 비는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촛불을 켜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꽃은 작지만 내 온몸을 불태우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향초를 선물한다는 건 상당한 내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는 거예요. 절실한 소원을 빌면서 선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제2의 초콜릿 시장이라고 할 정도 선물 아이템으로 최고 선물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마음과 제가 선물을 초로 했으니까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냄새 하지 마시고 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된장 향으로 하겠습니다. 된장 향.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렇게 나와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약간 되게 편안하신데 표정 편안하신데 많이 어색했어요. 네. 그러셨는데 여기에 다른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을 초대하고 싶다면 어떤 분을 여기다가 이제 다음번에 11월 달쯤에 한 분을 초대하셔야 돼요. 그래요. 지목하셔야 돼요. 지목. 릴레이 지목.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지목하시고 대표님이 직접 브런칭에 너 와야 돼. 너가 와야 돼. 내가 약속했어. 여기에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저 생각을 미리 좀 힌트를 주셨으면 제가 고민을 하고 오는데 그거를 하니까 함부로 소개는 못 하잖아요. 함부로 소개는 못 하잖아요. 그죠?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에 꼭 되게 뭐 저희가 생각할 때 뭐 그런 분들 아니어도 돼요. 뭐 되게 회사가 크거나 혹은 뭐 그런 게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대표님의 그냥 뭐 친분이 있는 어떤 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착한 기업을 소개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뭐 착한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어.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브랜드가 궁금한 거고요. 뭐 그런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일주일 이내로 저기 추석 연휴 끝나면 섭외 꼭 해서 책임지고 릴레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서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과 친한 또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또 저 자리에 아마 저희가 11월까지 다 라인업이 예약돼 있죠? 아니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11월까지 돼 있잖아요. 저희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돼 있구나. 아마 11월 달 분이 될 거고. 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서요. 이렇게. 점점. 그래서 지금 오길 초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가맹점도 초기에 하는 게 좀 낫잖아요. 지금 잘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객석 질문 아까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저기 매니저가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신 분들 질문도 하나 받겠습니다.
먼저 한 2시간 이렇게 장장 이야기해 주신 우리 이민숙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프랜차이즈 신문사 발행인 이진창입니다. 최근에 네. 그 세컨 브랜드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제 양키 캔들은 원래 이제 향초가 하는 초의 역할이 불을 켜는 순간 냄새를 탈취해주고 향 내주고 조명 역할, 데코레이션 장식해주고 또 선물 아이템을 줬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너무나 갖고 있어서 정말 스마트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게 우리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세균 이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쭉 고민하다가 벌써 7, 8년 전부터 알고 있던 아이템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양키 캔들 할 즈음에 이걸 같이 출시할까 생각했는데 그때 너무 일러서 향초 시장도 아직 자리 잡지를 못해서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2차적으로 해야겠지 하고 있었는데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그게 출시될 시기다고 생각이 들어서 런칭을 이제 올해 1월 달에 했거든요. 뭐가 있으면 향기에다가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향기에다가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향기예요. 향기에 공기 정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시중에 공기 정화 용품은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 전기 용품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어쨌거나 향기를 다루는 이제 종합 방향제 시장이니까 이 아이템 플러스 이제 공기 정화를 해줄 수 있는 품목이 아주 좋잖아요. 그게 이제 프랑스 건데 그 12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랑프 베르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는 120년 동안 이 세균 잡아주는 그 램프만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시초가 병원 소독용으로 개발됐던 램프인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병원 의사로 있던 분이 감기 환자가 와서 감기를 고쳐줬더니 또 다른 병을 갖고 또 치료받으러 오고 계속 그게 번복된다는 걸 알고서 환자가 갖고 있는 항체만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세균들이 있구나 하는 그걸 이제 소독해 주려고 소독 그 램프를 개발을 했는데 꼭 가만 그걸 하다 보니까 가정에도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병원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안에서 쓸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니 병원 가면 왜 소독약품이 약품 냄새 나잖아요. 소독약 누가 봐도 소독약이잖아요. 향이 아니라. 집에서 쓰려고 하니까 소독약보다는 향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프로 집에서 쓸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해 놓고 보니까 용기도 이뻐야 되고 향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상품화돼서 나온 게 120년 전부터 벌써 프랑스는 이미 최초 이제 개발됐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 회사 세계 최고 1등 브랜드예요. 그걸 저희가 런칭해서 올해 7월 달에 첫 물량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용기도 너무 예쁘고 향도 너무 좋고 세균까지 잡아준다니까 결국 이제 그 공기 중에 이제 그 박테리아 균 미세한 균까지 잡아주면 저희가 식중독 걸릴 일이 없어요. 네. 얼마나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랑프 베르제입니다. 네. 아까 그게 그거군요. 하나 네. 보충 설명하자면 지금 네. 이제 저희가 광고 카피라이트를 쓰려고 이제 그 네.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램프니까 일단 불을 켜야 돼요. 네. 촛불처럼 불을 켜고 2분만 불꽃쇼를 감상하고 불을 끄면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럼 향기가 피어오르면서 공기 중에 향기가 피어오르면서 이제 세균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기 정화가 되고 공기 중에 이제 좋은 향만 남게 네. 되죠. 알겠습니다. 디퓨즈 다음 세대입니다. 예. 랑프 베르제가 자체 PPL 광고하셨고요. 예,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길게 신 브랜드죠. 예, 네. 새로운 사업 잘 또 되시길 바라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요? 네. 향기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전날인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우리 아로마 무역의 양키 캔들 임미숙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팟빵에 댓글 이벤트로 저희가 황태장인 쿠폰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댓글 달면 거의 누구나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양키캔들 대표님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면 댓글 반드시 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양키캔들의 임미숙 대표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